야 이거 왜 경쟁률 이렇게 반토막 나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야? 과목들 그냥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공부 안 했어요. 경쟁률 30대리든 50대리든 100대리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라.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안녕하세요, 민수쌤TV 시청자 여러분, 김민중 선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분석드릴 대학은요, 여러분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숭실대학교 스포츠학부 정시 분석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숭실대학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유연성을 만들면서 경쟁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 존재감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가 아직까지 이 대학을 분석 안 들었다는 게 저도 좀 놀라웠는데요. 이렇게 늦게나마 수능 전에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2026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전형 방법을 확인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2026부터 유연성이 폐지가 되고 이제 10m 왕복 달리기로 바뀝니다. 그래도 유연성은 2025학년도에 아직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열심히 2025학년도 숭실대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해 어떠한 학생들이 지원했는지 영역별 평균 등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면 보시죠. 2024 숭실대 스포츠학부 지원자 표본 분석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 4.96에 수학 6.12, 영어 3.49에 탐구 4.12에 5.25예요. 자, 보시다시피 수학 안 하는 거 티 나죠? 그죠? 수학을 반영하지 않고요. 탐구도 4, 5. 뭐 지난번 인천대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과보다 각 1등급씩 낮습니다. 탐구 반영 안 하죠. 네, 국어 5등급에 영어 한 3에서 4등급 정도에 지원한다. 이 정도로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항상 이제 감만 좀 잡은 거잖아요. 지난해 어떠한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또 표본 2개 준비해 봤으니까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하면 보시죠. 2024 숭실대 스포츠학부 합격자 등급 공개 첫 번째는요, 항상 제가 먼저 소개를 드려요. 숭실대스러운, 가장 숭실대다운 표본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 5에 수학 7에 영어 4에 탐구 6, 7이에요. 네, 뭐 거의 6등급 이하의 과목들은요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공부 안 했어요. 확실히 이제 국어, 영어는 5, 4 이렇게 나왔잖아요. 실기는 마이너스 5감 정도로 해서 아주 무난하게 합격한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봐도 숭실대학교 이렇게 합격이 가능하겠구나 판단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좀 성적이 좀 불안해서 시는 잘하는데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어 6에 영어 4에 탐구 6, 8이에요. 역시나 이제 탐구는 안 했고, 이 정도 성적인데요. 실기 3감에서 합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어떤 거 느껴요? 확실히 국어와 영어 정도에 그냥 집중해서 수학과 탐구는 포기한, 혹은 아예 이제 준비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숭실대를 열심히 준비하는구나. 확실히 숭실대 갈 학생들이 숭실대답게 운동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민준쌤, 그래도 숭실대학교 어떤 대학인지 잘 파악이 안 돼요.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입시 총평 이번에 제가 4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보시고 숭실대학교에 대한 전략 세우는데 배경을 잘 차근히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입시 총평 비슷하면 보시죠. 2024 숭실대 스포츠학부 입시 총평,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한 건요, 아까도 언급을 살짝 드렸습니다. 경쟁률이요, 반토막 났습니다. 자, 2023학년도에요 36.67대 1이었어요. 그런데 유연성이 생기면서 사실상 경쟁률이 반토막 난 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19.56대 1이 났어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예상은요, 야 이거 왜 경쟁률 이렇게 반토막 나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칭찬보다 어떻게 했겠어요. 네, 문책을 좀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2년 만에 유연성을 폐지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학교 내부에서도 뭐 꼭 문책을 당하지 않더라도 경쟁률이 낮아지면요, 이거 큰일 나요. 숭실대학교 뭐 어떤 군공립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반토막 났으면 입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입시 결과는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영향이 미비했습니다. 경쟁률 반토막 났다고 입결 낮아졌을까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컷이 그대로 나왔고요. 사실 숭실대학교 같은 학교는요, 어떤 경쟁률이 나와도 붙을 만한 라인은 결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높았다고 해서 어떻게 될까요? 입결이 올라갈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허수가 오히려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으니까, 자, 총평 1번과 2번은 네,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기에 대한 얘기 또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총평 세 번째. 자, 유연성이 이제 새롭게 생기면서 도대체 어떤 친구들이 합격했는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요, 2, 3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합격자 표본 기준으로요, 175점 만점에 취득 평균 점수가 약 163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점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급간 5점인 걸 감안한다면 2에서 3감 정도 했다. 자,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실기 계속 얘기 들어보면요, 민준쌤 그러면요 실기 어떤 게 더 중요했고 어떤 게 좀 약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멀은 변별력이 가장 낮고요, C더비 높습니다. 제멀은요 그냥 다 만점 맞아야 됩니다. 만점이 너무 낮아요. 제멀 만점으로 볼 때 여학생은 조금 불리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요. 반대로 C더비는 만점이 거의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변별력이 높았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면서 숭실대학교 이제 입시 전략 세우는데 잘 배경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입결일 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5학년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25학년도 전형 방법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다면 보시죠. 자, 2025학년도 숭실대 스포츠학부 전형 방법 정원은요, 36명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네, 많이 뽑아주고 있어요. 자, 수능은요 30, 실기 70. 네,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자, 국어 50에 영어 50, 수능 반영 이렇게 하는데요. 야, 영어가 50% 반영하고 국어 50 하지만 수능이 아무래도 30%밖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수능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실기공사는요. 자, 제멀, 유연성, 앉아 웨니스볼 던지기, 윗몸 이렇게 네 가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변경된 게 없으니까 뭐 영어 등급이나 한국사 반영 방식 다 똑같습니다. 2025학년도 전략 세울 때는요, 지난해 입결을 바탕으로 해서 잘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빠르게 전형 방법 확인해 봤는데요. 다행히도 2025학년들은 지난해와 바뀐 게 없었어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아진 이후에는요, 이렇게 실기가 바뀌거나 어떤 수능의 반영 방식이 바뀌거나 어떤 입시의 큰 틀이 좀 바뀌었을 때 지난해 입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더 낮아진 그런 부분들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입시 지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숭실대 편은요, 4가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면 보시죠. 2025학년 숭실대 스포츠학부 입시 준비 전략. 자, 첫 번째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요,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경쟁률은요, 뭐 높아지든 낮아지든 우선은 신경은 쓰지 마세요. 30대 1이 나오든 10대 1이 나오든 실질 경쟁률은요, 저는 항상 3대 1 정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그 3대 1의 안에서 실기를 잘하면 붙는 거고 실수하면 떨어진다. 어차피 실수 싸움이기 때문에 경쟁률 30대 1이든 50대 1이든 100대 1이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라.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리겠고요. 전략 두 번째는요, 항상 영어 이야기 좀 많이 드렸었죠. 영어는 무조건 4등급 이상을 추천하겠다. 자, 물론 3등급 하면 좋아요. 하지만 4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무려 20점 차이가 납니다. 20점은 급간나 5점일 때 실기 4급간을 커버할 수가 있는데요. 숭실대 지원자 특성상 영어의 1, 2등급 대 친구들은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4등급만 맞으면 괜찮습니다. 물론 참고로 영어 3과 4는 9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무조건 3등급 맞아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3등급 맞으면 너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략 세 번째는요, 실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내와
앉아 매디스볼 던지기와 싯업, 윗몸 일으키기 능력의 밸런스를 맞춰라. 자, 이게 어떤 이야기면요. 사실은 가급적이면 앉아 매디스볼 던지기는 합격자 기준상 만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점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된다? 싯업을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싯업의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하다, 싯업이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안매를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최악의 전략은 뭐예요? 선생님, 저는 안매와 싯업이 안 되는데 다른 두 종목 만점 맞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잘못된 전략인 거죠. 어차피 제모는 다 만점 맞으니까. 그쵸? 물론 안매와 싯업을 둘 다 잘해서 들어간 친구도 있지만요. 안매와 싯업을 둘 다 망하고 합격한 학생들은 거의 없는데요. 제가 잠깐 표본을 보면 점수가 무지막지하게 좋으면 조금 커버는 됩니다. 조금 커버는 돼요. 하지만 안매와 싯업을 둘 다 잘할 수 없다면 하나 정도, 둘 중에 하나 정도에서는 꼭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략 네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수능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건데요. 수능 이후에 난이도를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자, 숭실대학교는요, 국어의 취득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입시 컷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지난해 수능과 이번 9월 모의고사는요, 확실히 어땠어요? 국어가 9월 때 쉬웠으니까 취득자 만점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우면 컷이 낮아지고 난이도가 어려우면 높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입결은 참고하되 이후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예상 컷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뭐가 있어요? 이제는 지원.kr, 지원이 다 있습니다. 지원에다가 제가 생각하고는 분석 기준을 다 공개를 할 거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시 준비 전략 4가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민준쌤, 숭실대학교 도대체 몇 등급에 써야 돼요? 이렇게 떠올랐다면 잘 따라오고 계신 건데요. 첫 번째로 제가 표본을 소개해 드릴 건요. 첫 번째 추천 등급은 그래도 실기 잘했을 때 이 정도에 붙을 거야 정도의 등급과, 자, 요즘 이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저도 계속 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조건일 때 도대체 국어는 몇 등급에 쓸 수 있을까? 네, 인천대 편에서는 제가 안 본 학생들 이미 스포를 드리자면 제가 빵점, 네, 국어 빵점마저도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자,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도 결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영상 시청해 보시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추천 등급 PP하면 보시죠. 2025학년도 숭실대 스포츠학부 지원 추천 등급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건요, 실기 상위권의 기준입니다. 실기 상위권의 기준은요, 약 마이너스 한 5감 정도의 기준인데요. 저는 기준을 제멀과 안매는 만점을 받고 유연성 2감과 싯업 3감 정도로 정해봤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 5감 정도면요, 실기 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등급 이 정도 추천합니다. 자, 국어 5회, 영어 3등급이면요, 네, 적정으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쟁률이 20대 1이든 10대 1이든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괜히 막 영어 4등급 맞으면 또 리스크 있으니까 기왕이면 3등급 추천드린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그러면 만약에 숭실대 만약의 조건은요, 2가지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만약에 우선은 영어는요 4등급입니다. 실기고사는요 만점. 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영어 4등급의 실기 만점이라면 국어는 도대체 몇 등급까지 이론적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은요, 자, 국어 8회, 영어 4등급 정도에서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8은요, 100분이 약 10% 정도 수준입니다. 네, 굉장히 낮은 점수긴 하죠. 네, 인천대 예상하셨다면 좀 아쉬울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영어가 3이어도 9점 정도 커트가 이제 총점이 올라갔어도요. 9등급은 합격이 안 되더라.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어는 가급적 8등급.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 네, 그래도 수능에 자신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국어가 망한 내 실력보다 잘 안 나온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밀려 쓰거나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8, 4 평균 6등급 정도에서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줄평 제가 어떤 걸로 해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유연성도 있고 제몰도 있고 자 메디스몰 던지기도 있다. 이거 가군에 어떤 대학 떠오를까요? 동국대 체육교육과가 떠오를 텐데요. 저는요 동국대 체육교육과보다 숭실대학교가 더 어렵다. 동대 체교보다 어렵다. 라고 한 줄 평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숭실대는 셋업도 잘해야 되죠. 힘도 좋아야 되고 유연성까지 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야구로서 본다면 오투 플레이어를 뽑고 싶은 학교예요. 전체적으로 실기 능력이 아주 준수해야 되는데 유연성과 힘도 좋아야 되는 동국대 체육교육과보다 셋업까지 잘해야 되니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수능보다는 확실히 실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숭실대학교. 자, 이렇게 한 줄 평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2025학년도 숭실대 스포츠학부 정시 분석 소개드릴 내용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인데 수능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태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에는 11월 달이 이제 돼 있을 겁니다. 자,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이제 실기 쉬면서 수능만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이 숭실대를 목표로 한 학생들이라면 그래도 그 몸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게 가끔은 또 이렇게 조깅도 하시고 가끔 뭐 체대 입시 학원 그래도 이렇게 지금 다녔을 때 뭐 따로 뭐 돈 내라고 하는 그런 학원은 없긴 하잖아요.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씩은 긴장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운동 이어 나갔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숭실대학교 스포츠학부 올해 유연성 있는 해가 올해가 마지막인 만큼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부담 덜어놓고 가시고 10m 왕복 달리니까 주력과 민첩성 훈련 같이 잘 겸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숭실대 지원자 여러분들이 합격의 어떤 시작, 계기가 이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 도움이 너무 많이 된다. 요즘 계속해서 좀 좋은 댓글들 많이 보이는데요. 응원의 댓글도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이후에 그래도 이제 실기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하다. 실기 연습에 대해서 따로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요. 전국의 또 패스트체대 입시 문도 잘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컨설팅도 항상 문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 고정 댓글란 확인하시면 돼요.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하시고 혹시라도 이걸 수능 끝나고 실기고사 보기 전에 봤다 한다면요. 저희가 지원, 합격 예측 플랫폼 지원해서 정시 전공도 하니까 이거 다 참여해 보시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순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고요. 댓글로 여러분들 다음 대학 뭐 있으면 좋겠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이제 제가 2번 정도 남았는데 빠르게 또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